50대 이후 진짜 인생을 이야기하는 지천명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바로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라는 선택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직장 동료들과도 멀어지고 평생 알고 지낸 친구들도 점점 줄어드는 시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야말로 인간관계의 질이 가장 중요해지는 때입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남은 시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만 집중해야 하거든요. 미국의 투자가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하는 사람의 유형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심리학 연구와 노년학 전문가들의 조언, 그리고 실제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많은 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관계를 재정비하고 더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 기운을 빼앗아가는 사람.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유형은 만날 때마다 우리의 기운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노년의학 전문가들은 이런 관계를 에너지 소모형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런 관계는 실제로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저하시킨다고 하네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으세요. 자녀 불만, 건강 걱정, 경제적 어려움, 이웃과의 갈등 등 온통 불평불만뿐입니다. 물론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고 그럴 때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은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조언을 해드려도 해결책을 제시해드려도 전혀 실천하지 않으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스스로 변화할 의지가 없으면서 계속 불평만 하는 패턴에 갇혀 계신 거죠. 더 큰 문제는 대화의 일방향성입니다. 이런 분들은 상대방의 좋은 소식에는 관심이 없어요.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잠깐 그래요? 하시고는 금방 본인 이야기로 돌아가십니다.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관계를 정리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주관적 행복도가 3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혈압과 스트레스 지수도 더 낮았다고 하네요. 간단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난 후 기분이 어떤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피곤하고 우울하고 짜증이 난다면 그게 답입니다. 건강한 만남은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두 번째 유형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유형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을 시샘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들면 더 이상 배우거나 도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노년학 전문가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새로운 학습과 도전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심지어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평생 교육을 받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 나이에 뭐하러 그걸 배워요? 돈만 들고 별거 아닐 거예요. 몸만 상하실 텐데 우리 나이에는 조용히 쉬어야죠.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걱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성장을 가로막는 독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개 버킷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버킷에 개를 여러 마리 넣어두면 한 마리가 기어 올라가려고 할 때 다른 개들이 다리를 붙잡아 끌어내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미국의 자기계발 전문가 짐 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자주 어울리는 5사람의 평균이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60세 이후에 대학에 입학한 분들 중 70% 이상이 주변의 반대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졸업 후에는 95% 이상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고 하네요. 긍정적인 사람들 주변에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이고 활발한 분들 주변에는 활발한 분들이 모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분들끼리도 모이죠. 환갑이 넘으면 더 이상 남의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한 나이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끌어내리는 분들과는 거리를 두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분들과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유형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일방적인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사람들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주는 사람 기버, 받는 사람 테이커, 그리고 주고받는 사람의 TCHER. 이 중에서 가장 피해야 할 유형이 바로 받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옵니다. 돈을 빌려달라, 자녀 취업을 도와달라, 무슨 일을 부탁한다. 그럴 때만 연락이 와요. 그런데 그 일이 끝나면 연락이 뚝 끊깁니다. 우리가 먼저 전화하면 바쁘다고 하거나 아예 받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또 무언가 필요하면 그때 나타나는 거죠. 더 심각한 경우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하시죠. 노년기 인간관계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일방적인 관계는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자존감을 낮추고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하네요. 건강한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정확히 반반일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한쪽이 더 주고 때로는 다른 쪽이 더 주는 게 자연스럽죠. 한 사람이 힘들 때는 다른 사람이 더 도와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항상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미국의 시인 마야 안젤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믿어라. 사람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진짜입니다. 말이 아니고요. 간단한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가 더 많이 주고 누가 더 많이 받았나요? 연락은 누가 먼저 더 많이 했나요? 서로 비슷하다면 괜찮은 관계입니다. 하지만 한쪽으로만 쏠려 있다면 그게 문제인 겁니다. 노년기에는 이런 일방적인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야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유형은 어디를 가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스트레스 연구의 권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 건강의 최대적은 만성 스트레스이고 만성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복잡한 인간관계라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첫째, 항상 누군가와 갈등 중입니다. 이번 주는 동네 이웃과 싸웠고 다음 주는 교회나 절에서 누군가와 사이가 나빠졌고 그 다음 주는 동창 모임에서 누군가와 다퉜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는 그분이 불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그분이 계세요. 둘째, 이런 분들은 우리를 그 분란에 끌어들이려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는데 말이 됩니까? 당신도 내 편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중간에 끼어들게 만듭니다. 셋째, 이런 분들은 평화로운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모두가 화목하고 평온할 때도 무언가 트집을 잡아서 문제를 만드세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드라마 중독이라고 설명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익숙해져서 평화가 오히려 불안한 거죠. 또한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일부러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티벳의 달라이 라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는 밖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온다. 서울대 노아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기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갈등이 적은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복잡한 관계가 많을수록 우울증, 불면증, 심지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네요.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잖아요.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면서 책 읽는 오후, 아무 탈 없이 가족들과 보내는 저녁, 편안하게 친구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과 함께 있으면 이런 평화가 깨집니다. 그러니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에서 건강한 경계는 좋은 관계의 필수 조건입니다. 경계란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한계선이에요. 시간적, 감정적, 물리적 경계가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적 경계 마이너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조용히 지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매일 전화하고 찾아오는 사람. 주말에는 자녀들이 오니까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매주 주말마다 약속을 잡으려는 사람. 감정적 경계 마이너스 개인적인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계속 캐묻는 사람. 우리 가족 일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사람. 물리적 경계 마이너스 연락도 없이 집에 불쑥 찾아오는 사람. 우리가 불편해하는데도 계속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사람.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안 됩니다. 또는 불편합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을 때 그걸 존중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사이에 그게 뭐 어때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잖아요. 노년기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를 침범당하는 경험이 반복되면 무기력증, 우울증, 심지어 신체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요. 미국의 연구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이 친절한 것이다. 경계를 확실하게 정하는 게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사람은 우리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이건 불편합니다라고 말하면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라고 하세요. 환갑이 넘으면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됩니다. 무엇이 편하고 무엇이 불편한지,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부터가 과한지,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것도 배우게 되죠.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런 게 불편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무시하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실천 방법. 여기까지 5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진적 거리두기 방법입니다. 관계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단절보다는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나는 빈도를 줄이고 연락 주기를 늘리고 깊은 대화는 피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매주 만나던 분이라면 2주에 한 번으로,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는 식입니다. 두 번째, 명확한 경계 설정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경우 친척이나 같은 동네 거주자, 확실한 선을 긋는 거예요. 주말에는 가족들과만 지냅니다. 건강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집안일은 말하지 맙시다. 세 번째, 완전한 단절입니다. 관계가 실질적인 해를 끼치고 있고 다른 방법이 소용없을 때 사용합니다. 정직하되 예의 있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관계가 저에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분간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네 번째, 관계 재정의입니다. 가까운 친구에서 지인으로, 자주 연락하는 사이에서 명절에만 인사하는 사이로 역할을 바꾸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마무리. 하버드 대학교의 75년간의 연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행복한 노년의 비결은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란 무엇일까요? 서로를 존중하고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유형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운을 빼앗아가는 사람,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 이런 관계들을 정리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적, 감정적, 정신적 여유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에는 좋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진짜 친구들,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요.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관계의 질을 개선한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고 건강 지표도 개선되었으며 심지어 기대 수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필요한 변화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소중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천명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